가을이 왔다. 가을은 하늘이 높다던데 나는 찐따라 땅만 보고 다녀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 하늘이 푸르다던가 별이 이쁘다던가 그런 건 집 밖에 나가지 않는 나에겐 별 의미가 없다. 아무튼 나는 오늘도 방구석에 홀로 앉아 귀여운 인형을 만들 생각이다. 사실 인형 재료는 예전부터 사놓았는데 딱히 뭘 만들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한참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소두곰 인형이 생각났다. 소두곰은 작은 얼굴과 넓은 어깨가 특징이다. 얼굴이 작은 것만 빼면 대충 달려있는 팔다리의 느낌이 어딘가 나와 닮았다. 나는 소두곰과 다르게 얼굴은 크지만 그나마 어깨를 넓혀서 대충 정상적인 비율인 척하며 살고 있다. 어렸을 때는 어깨도 좁은 편이었다. 어깨만 좁은 게 아니라 몸집이 전체적으로 왜소했는데 가뜩이나 움직이는 것도 싫어해서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았다. 키와 얼굴은 점점 커져가는데 어깨는 왜인지 옆으로 넓어지지 않아서 어깨가 얼굴 넓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좁았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하얀색 아디다스 크로스백을 샀는데 어깨가 좁아서 자꾸 흘러내리는 걸 보고 그제서야 내가 어좁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 말만 듣고 잘 먹고 잘 자면 저절로 어깨가 넓어진다고 믿었는데 아니었다. 그때부터 나름 어깨가 넓어지는 방법들을 찾아봤다. 수영을 하면 어깨가 넓어진다길래 해변에서 입는 통넓은 하얀색 칠부 바지를 입고 수영장에 갔다. 딱 달라붙는 수영장용 삼각 팬티는 왠지 오버하는 것 같고 뭔가 창피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면서 반바지를 입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창피한 일이었던 것 같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수영을 해보려고 물속에 들어갔지만 수영은 배워본 적이 없어서 물에 잘 뜨지를 못했다. 그래서 킥보드라고 하는 물에 뜨는 보조기구를 잡고 발만 휘적대다가 그 이후로 몇 번 안 나가고 귀찮아져서 그만뒀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어깨가 넓어지는 다른 방법을 찾다가 어깨는 등 운동을 해야 넓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턱걸이를 하면 좋다 그래서 공원에 있는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시도해봤다. 당연히 한 개도 못했다. 왠지 매달리기만 해도 어깨가 아파왔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어깨 관절이 안 좋다는 진단을 내리고 어깨가 넓어지는 걸 깨끗하게 포기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진짜 어깨가 안 좋았던 건지 군대를 가기 위한 신체 검사를 받다가 어깨 아탈구라는 진단을 받았다. 여담이지만 이게 원래는 공익으로 가는 사유였다는데 왜인지 내가 군대에 입대할 때는 법이 바뀌어서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했다. 나는 공익이 아니라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어서 나름 기쁘다고 생각했다. 나의 조국을 지킨다는 사명을 가지고 씩씩한 마음으로 입대를 했지만 입대한 지 2시간 만에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닫고 약 2년 정도 후회를 지속했다. 그렇게 군대를 전역하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당연히 운동을 한다고 바로 어깨가 넓어지지는 않았다. 운동을 시작하고 몇 년간은 어깨 넓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 분명 어깨에는 근육이 붙은 것 같은데 옷을 입으면 어깨가 좁아 보이는 건 똑같은 느낌이었다. 나름대로 지난 몇 년간 꽤나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느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제서야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머리가 크구나. 머리가 크면 운동을 접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아무튼 나는 머리통 크기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이어나갔고 다행히도 머리 크기에 걸맞는 어깨 넓이를 찾은 것 같다. 어깨가 넓어지고 나서 느끼는 건 막상 어깨가 넓어져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어깨만 보면 그럭저럭 넓은 것 같은데 머리가 커서 그런가 같이 보면 좀 애매하다. 게다가 어깨가 넓어지면서 겪는 이런저런 불편함들도 있다. 예를 들면 자려고 누웠을 때 옆으로 눕기가 힘들다. 옆으로 돌아 누워서 베개를 안고 포근함을 만끽하고 싶은데 어깨가 넓어진 이후로는 옆으로 눕기가 힘들어졌다. 가뜩이나 머리가 커서 무거운데 옆으로 누우면 머리의 무게를 베개가 받아주지 못하고 어깨가 눌려서 결국은 엎드린 자세가 되어버리고 만다. 게다가 나는 비염이 심해서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엎드려서 자게 되면 먹이를 기다리는 대형견 마냥 침이 줄줄 흐르게 된다. 이러면 다음날 베개에서 침 냄새가 나는데 이럴 땐 베개를 반대로 뒤집어주면 좋다. 아침마다 머리를 말리기도 힘들다. 드라이기를 들고 있으려면 어깨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데 천성이 나약해서인지 근육이 많아서인지 오랫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가 힘들다. 드라이기를 몸에 붙이고 머리를 숙이면 그나마 편하지만 이러면 정수리 쪽은 바람이 가지 않아서 정수리 쪽은 머리를 말릴 수가 없다.
머리가 커서인지 팔이 짧아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러면 머리가 구석구석 안 말라서 정수리에서 쉰내가 나게 된다. 이럴 땐 정수리에 향수를 뿌려주면 좋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들다.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은 나를 무척 피로하게 만든다. 사람이 많고 좁은 공간은 산소가 부족하다. 가뜩이나 근육이 많아서 호흡량도 많고 비염 때문에 숨쉬기도 힘든데 사람까지 많아지면 숨은 가빠지고 이마엔 식은땀이 난다. 가만 보면 진짜 근육돼지가 따로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중교통은 좌석에 앉기가 힘들다. 대중교통의 좌석은 나에겐 너무나 좁아서 나 혼자서 두 자리를 차지하는 민폐를 끼치고 만다. 지하철은 당연히 앉아서 갈 수 없고 비행기를 탈 때도 맨날 쭈구리처럼 어깨를 접어서 옆 사람과 닿지 않도록 조심한다. 사실 우리의 삶은 어깨의 넓이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어깨가 넓어지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여리고 미숙하지만 어떤 이는 자신의 어깨와는 상관없이 더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책임지며 살아간다. 어깨가 넓어지면서 더 많이 짊어질 수 있던 건 단지 쇳덩이의 무게일 뿐이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아니었다. 앞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크고 무거운 짐들이 내 어깨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커도 포기하지 않은 나의 어깨 넓이처럼 내 삶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